예, 마지막으로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고요. 주간 매매했던 우리 매매 내용을 오픈 좀 시켜드리고 마지막에 투심 정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여전히 반도체, 삼성전자, 외인수급, 금주에 있을 코드로 위칭되기까지. 자, 그냥 차트 보셔도 그래요. 약하죠. 살짝 또 삼성전자가 확 올라오면서 괜찮아지겠나 했는데 금주에는 여전히 약했고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코스피가 좀 비빌댑니다. 그냥 큰 추세를 보세요. 가끔 제가 올해 초에 반등을 주고 물결을 탄다 말씀을 드렸는데 타도 이 고가와 저가가 굳이 올라가는 패턴에서 요번에 살짝 꺾인 거예요. 그게 물론 미국과 중국 눈치를 보면서 쉬어가는 부분이지만 내년에 큰 반도체 먹거리가 될 수 있다. 하반기 남은 시간에 한번 기회를 잘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반도체나 AI 관련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말 사실 많긴 많아요. 자, 미국, 중국이 기술 패권을 대놓고 반도체를 정해서 너무 심하게 싸우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계속 고민하면서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복잡한 일 많아도 항상 결론은 심플하게 제가 보는 거는 주가, 주식, 그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엔비디아나 애플이 그냥 등락이 있지만 나쁘지 않고, 결국 중국 반도체를 너무 심하게 규제하면 미국 경제나 미국의 또 반도체 관련 큰 빅테크도 오히려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이에서 우리 한국 반도체가 할 수 있는 틈새가 있어요.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내년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AI 성장 스토리가 정말 개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스닥에서 성장을 만들려는 흐름도 될 수 있고, 정말 AI의 이 성장 속도가 90년대 초반 중반에 인터넷 성장보다는 충분히 더 빠를 거예요. 전반적인 속도감들이 그때랑 비교는 사실 안 될 거라 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한 개 칩이 수천만 원짜리를 뭐 수십만 개씩 팔고 있잖아요. 그 매출이나 이쪽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진 않겠죠. 그 뒤에 AMD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도 그 뒤에 반도체를 붙이면서 하이닉스가 지금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뛰어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소비가 약해지는 그쪽 B2C 쪽이 아니라 기업 간의 설비 투자라는 B2B 쪽, 설비하는 쪽으로 저희는 투자를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AI가 되면 인간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미국에도 영화사들 이쪽이 엄청 큰 파업하는 거 아시죠? 영화나 이쪽이 종합 예술이잖아요. 종합 엔터테인먼트인데 실제로 AI가 시나리오 다 씁니다. 미술 감독, 조명감도 다 해요. 딥페이크로 해서 배우들도 다 합니다. 얼굴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걔들도, 그쪽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위험을 느끼는 거죠. 대충 봤을 때 그냥 바뀌겠다, 뭐 시간 걸리면서 되겠지, 결국은 살아남겠지 해도 거기 있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 위감이 사실 말도 못 한다고요. 자, 그런 AI 성장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사실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반도체를 엄청 키워야 되는 거고요. 사실 미국, 중국도 나라별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체제 경쟁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서방 국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AI 성장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소스가 빅데이터입니다. 자, 빅데이터는 뭐죠? 이 플랫폼이나 이걸 쓰는 인간들의 자료들이잖아요. 사람들의 자료. 근데 우리나라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간 정보를 캐치하는 게 엄청 제한이 돼 있어요. 정보보호법. 중국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사실은 지금 빅테크 알리바바나 텐센트 때렸던 21년에 그거는 뭐냐면 공산당에서 중국의 빅테크의 그 점유율을 가져온 거예요. 야, 너네가 가져가지만 빅테크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났던 게 사실은 21년도에 민간 기업을 때렸던 중국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놔두면 중국 자체가 원래 중간이 별로 없이 밑에 제조업을 하고 첨단 산업 되게 잘하잖아요. 우주항공이나 앞으로 자율주행도 지금 벌써 다니지 않습니까? 이 빅테크 AI가 정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하드웨어 쪽에서 반도체를 완전히 틀어지고 중국이 더 이상 발전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인 거죠. 이게 사실 큰 흐름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반도체가 들어갈 때는 무궁무진해요. 지금 고금리 시대고 기업들이 힘들고 또 개인들은 또 개화해서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AI랑 로봇 시대로 가는 거는 뻔한 혁명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로봇을 계속 가져가시면 안 돼요. 로봇이 다음에 어닝 나올 때까지 몇 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로봇 테마는 오래 파시는 게 맞고, 어쨌든 반도체는 나스닥 성장 스토리 내에서 엔비디아나 실제로 돈 나오는 거 보면서 저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밸류가 살짝 비싸다, 아니면 지금 엄청 반도체가 박살이 나 있잖아요. 제가 반도체 앞에 설명드린 영상 보면 2008년, 9년, 11년, 16년, 19년 사이클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급감할 때, 그때가 항상 반도체에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제가 하반기에 보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와 소부장 대비해서. 엔비디아나 이쪽 얘기를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애플 보면 큰 영향 없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EUV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 용 빼는 제주셔서 어떤 반도체 기술 패키징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3나노, 4나노 막 TSMC 싸우고 있잖아요. TSMC는 지금 공급을 가지를 못해. 워낙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쇼티지 난 상태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물론 매수는 저는 안 하겠지만 하이닉스랑 소부장 내에서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저는 하나마이크로는 좀 좋게 봐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던 참신한도 있고, 삼성전자가 안 했던 하이닉스 뒤쳐져 있던 HBM 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 캐치업을 하는 거는 상당히 괜찮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로는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빠지면 중기 비중은 좀 살려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뭐 한번 금리를 올랐지만 이번 주에 교란이라서 많이 빠졌고요. 이런저런 이슈 있었지만 여전히 끝난 건 아니라 보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코스피도 같이 봐야 되고 삼전이랑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그 수급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다음 주에 흔들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자체는 큰 흐름 저는 괜찮게 봐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닉스랑 소부장은 하나 마이크론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스토리는 다들 뭐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인간의 노동이 점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전에 기계가 발명되고 컨베이어 벨트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 세탁기 청소기 나왔을 때 사람 다 잘릴 것 같았죠. 그래도 신사업 나와서 또 물론 일거리는 생깁니다만은 AI 성장 스토리는 인간의 직업을 70%를 없앤답니다. 앞으로 저희가 10년 동안 고민할 부분이에요. 정말 큰 위기지만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또 정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하드웨어 시장이 바뀌고 또 신냉전이 되는 미국이 리쇼링을 하고 수십 년 만에 제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입지와 반도체 섹터는 정말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회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7월달 셋째 주에 샀던 지수 관련 매크로들은 전체 비중의 10%, 이걸 가지고 제가 전체 뭐 반도체도 보는 캐치업도 하고 있는데 매매 잘 안 합니다. 비중만 잘 들고 계시면 이런 그 매크로 ETF들은 이제 홀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금주에 매매했던 걸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제가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이제 주말 거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HPSP를 제가 반도체 매매하는 측면에서 매매를 좀 했어요. 제가 이때 사고 물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3,000에 더 샀어요. 금요일에 더 사서 37,000원, 38,000 몇백 원에 다 팔았습니다. 약익절 뭐 이 사신 분들은 수익이 10몇 프로 나긴 했는데 일단 팔고 다 나왔어요. 변동성이 심하죠. 매매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자, 로봇 테마를 지난주 이번주 화요일부터 전략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양대 섹터들이 쉬다 보니까 레인보우를 제가 시장 캐프 가장 크게 받고, 올 초에 원래 대장이었기 때문에 빅머니 따라가서 제가 이때부터 16만원대 중반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사모았고 비중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때는 한번 팔고 사고 했었죠. 아직도 홀딩하고 다음 주에 앞 영상 보시면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매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자, 에코풀 HN도 제가 어쨌든 에코풀 보면서 단기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손절을 좀 때렸습니다. 한 15%, 17% 손실 났어요. 손실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 특수한 수급을 좀 보고 들어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10만원대 초반 중반에 사서 이때 물려졌어요. 그러다가 밀릴 때 이때 다 절반 이상 때렸습니다. 때려서 레인보우로 다 옮겼어요. 일단 뭐 옮긴 거는 뭐 빠진 거 다 손실 많이 하고 수익 전환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비중은 항상 비중을 좀 플렉스하게 해야 됩니다. 플렉스블하게. 자,
자, 레인보우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 하나마이크론도 아까 좋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줄을 꺼놓고 이때 되면 산다 말씀드렸는데 갈 것 같아서 샀죠. 성격이 좀 급한 게 또 티가 났는데 또 화웨이 이슈 나오면서 급락을 해서 어제 너무 떨어진다, 이거 왜 떨어질 필요도 없다 싶어서 29,000원대 중반에 추매를 돼 있습니다. 네, 좀 가져가 보시죠. 그 정도로 이번 주 매매를 했었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로봇 테마 할 것 같고 또 2차전지와 반도체 보면서 매매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투자 관련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주간에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쉽게 빠지질 않을 거예요. 금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 측면에도 말씀드리지만 실생활에 바로 와닿습니다. 대출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저도 대출 좀 있거든요. 그 대출을 쓰다 보면 이 금리가 진짜 부담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레버리지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고, 특히나 개인들 매매가 너무 변동성이 심합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돈을 빨리 못 당겨 쓰고 금리가 적다 보니까 급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심한 겁니다. 단타도 많이 치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레버리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급한 매매들 한번 쏠렸다가 아차하면 또 물리면 크게 물리고 하기 때문에 포트 분명히 꾸리시고, 그럴 때서 막 너즈보란 포트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10중에서 몇 개만 딱 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3개, 4개 정도 최소한 하시고 급한 매매 레버리지 정말 조심하십시오. 자, 향후적으로 개인 수급 영향력은 계속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뉴스 또 나왔죠. 코스닥이 시총이 5배나 큰 코스피의 평균 거래 대금을 역사적으로 처음 27년 만에 처음 앞질렀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은 개인들 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답에 말씀을 드렸지만 큰 추세가 뭐 그렇게 무너지지 않지만 하반기에 재미가 없더라도 내년까지 봤을 때는 괜찮을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서 주된 섹터, 주된 테마를 계속 쫓아가면서 포트 매매를 지원할 거예요. 세상이 변하죠. SNS든 유튜브든 텔레그램들 엄청나게 지금 주식 관련, 정보 관련 온갖 거 다 준다고 온갖 것들이 다 날아옵니다. 저한테도 수십 개 날아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뭔가 보면 뭔가 팡팡 들어왔다 팡팡 빠졌다가 난리가 나요. 이런 데서 SNS 같은 데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뭐 유튜브 얼마나 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수정예로 잘 하고 계시는데 절대 저는 시장이나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걸 안 할 겁니다. 그게 안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먹고 하고 탄력 있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변동성 있는 거 단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특히 저는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들 보는 게시판에 사실 99%가 볼 게 없어요. 그 심리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쏠림과 급함의 변동성에 항상 좀 떨어져서 추세를 보시려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라 그랬죠? 방금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관리하시고 큰 흐름 보시고 유출입은 제가 계속을 체크하면서 점점 기술적 분석이나 수급 분석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오버 절대 조심하시면서 장은 제가 올해도 내년도 미국이 실질금리를 한번 내리면 한번 충격받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을 갖고 있는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테마들, 이런 것들이 수급 분석장에서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거라 저는 봅니다. 금주 잘 쉬시고 리프레시 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 또 월요일 아침 뵐게요. 감사합니다.